시작할게요. 삼각함수 피시죠? 아니요, 저기 너무 많이 가셨어요. 삼각함수 그래프는 한참 나중이에요. 그 전입니다. 예, 삼각함수 그래프는 너무 멀리 가셨어요. 예, 거기입니다. 거기부터 시작이고 저기 태진이란다. 승진아 끝까지 나와라. 좀 이따 이거 끝내놓고 숙제 좀 보고요. 뭐 질문도 몇 개 없잖아요. 스스로 정리 좀 하시죠. 오케이? 그 정도는 지켜주셔야 뭘 해먹죠. 자, 시작합니다. 삼각함수예요. 초반에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삼각함수를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를 공부하기 전에 중3 때 삼각비라는 걸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 과정이죠.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이 존재했었을 때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한 각을 세타라고 했고 요 변의 길이를 ABC라고 했었을 때 각도가 고정이 되면 밑변과 높이와 빗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여기가 60도였으면요. 1대 2대 루트 3 1대 루트 3대 2가 존재했었고요. 여기가 45도로 고정됐으면 1대 루트 2가 존재했었죠. 그렇다면 세터가 1도일 때, 2도일 때, 3도일 때, 4도일 때, 5도일 때도 분명히 비율은 존재합니다. 그 비율에 대한 것을 사인 세타로 정의했고요. 코사인 세타로 정의했고요. 탄젠트 세타로 정의를 했는데요. 승진아, 사인 세타가 뭐분의 뭐야? 뭐분의 뭐야? 2분의 C. 사인 세타가 뭐분의 뭐야? 호서가? A분의 B. 사인 세타가 뭐예요? 사인 세타는 A분의 C예요. 진호야,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A분의 B.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B분의 C. 중3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사인 세타는 S자 필기체가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A분의 C였었고요. 코사인 세타는 예분의 예 이렇게 해서 A분의 B가 됐었고요. 탄젠트 세타는 예분의 예 이렇게 돼서 얘가 탄젠트 세타라고 그랬죠. 1000번, 10,000번을 얘기할 건데요. 자꾸 엄마 나는 수학을 못하는 머리인 것 같아. 개소리 하지 마세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노력을 안 하고 핑계대는 삶을 살지 말아라. 녹화 중이라 긴 소리는 안 하겠지만 죽어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자꾸 뒤로 가서 숨어요. 수학을 정말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 현 시점에는 없어요. 또 누군가 들어올 수 있겠죠. 현 시점에는 우리 학원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얘가 가장 기본이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 비슷한 삼각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삼각비를 드디어 함수로 바꾸는 것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1번 각에 대한 설정을 제대로 해야 돼요. 각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각이라는 게 사전에 찾아보면 각은 시점을 일치시킨 두 개의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합니다. 시점을 일치시킨 두 개의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각이 이쪽 각이에요? 아니면 이쪽 각이에요? 도대체 뭘 각으로 재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점을 일치시킨 두 개의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인데 선생님 그럼 오른쪽 요 작은 각을 세요? 왼쪽 요 큰 각을 세요? 우리는 이 두 반직선의 이름을 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반직선의 이름은 시초선이에요.
편하게 생각하면 시초선은 움직이지 않는 반직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또 다른 반직선의 이름은 동경이에요. 동경은 편하게 생각하면 움직이는 반직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하는데 이 시초선은 움직이지 않고 동경을 움직인다라고 본다면 여기 시초선을 이렇게 두고 동경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표현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물론 시초선이 여기 있고 동경은 시점을 일치시키고 밑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걸? 그러면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야, 이제 움직이지 않는 직선을 시초선이라고 하고 여기를 일치셨으니까 뱅뱅뱅뱅 도는 것을 동경이라고 하는데 각도를 어떻게 잴 거냐? 시초선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동경까지의 각을 플러스 각도라고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또 같은 의미로 시초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동경까지 벌어진 정도를 마이너스 각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실제 각도기를 갖고 와서 이 각도를 측정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 작게 벌어진 정도를 50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각,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이루어진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요 세타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시초선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50도만큼 벌어졌기 때문에 50도 플러스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오케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수학하시는 분들이 야, 얘가 시초선에서 이렇게 가면 50도를 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 360도를 돈 다음 50도를 또 간 걸 수도 있잖아. 포지션은 똑같지만 이 동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그냥 50도가 맞는데 이 새끼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단 말이지. 이렇게 돈 다음 50도를 더 간 건 플러스 360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720, 1024심 이렇게 해서 하면 레이저를 쏜다라고 하면 레이저가 몇 바퀴 도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즉 벌어진 정도를 각도기로 체킹했더니 50도는 맞는데 야, 이렇게 가면 50도 맞는데 이 새끼가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가면 플러스 360도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얘가 두 바퀴를 돌 수도 있잖아. 세 바퀴 돌 수도 있지.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이렇게 돌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 새끼가 거꾸로 돌 수도 있잖아요. 동경이. 그치? 동경이 이 포지션에 있는 건 맞는데 동경이 몇 바퀴를 돌아서 이 포지션에 갔는지를 모르잖아. 그치? 벌어진 정도가 플러스 50도인 건 확실하지만 오케이?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서 360n이라고 표현해놓고 n을 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얘를 일반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각은 반드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360n이 있어야 됩니다. 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요. 선생님,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거꾸로 표현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시초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를 뭐라 그럴까요? 마이너스라고 할까요? 전체를 360도로 뒀기 때문에 집중. 전체를 360도로 뒀기 때문에 여기가 50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도가 될 거야? 310도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시초선에서 시계 방향은 플러스 각도라 그랬어? 마이너스 각도라 그랬어? 마이너스 각도라 그랬어? 그래서 일반각 세타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마이너스 310도. 그러면 이 새끼가 여기가 시초선이면 동경이 시계 방향으로 310도만큼 이렇게 가서 이 정도의 포지션이 돼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경도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 360n, n은 정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랑은 실제로 똑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여기다가 0 집어넣어봐요. 마이너스 310도가 똑같이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그리고 계산해봐. 마이너스 310이지. 여긴 0을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310 똑같잖아. 그치?
포지션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런데 보편적인 정답은 여기를 예각 또는 둔각까지로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기본으로 둡니다. 오케이? 꼭 이렇게 둘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둬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각의 일반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정확히 기억을 걔네가 어떤 애들이 그때 학원을 다녔는지는 기억을 하는데 너희 누나보다 한 2년 3년 선배들이거든. 2년 3년 선배들이 선정고를 다녔었을 때 선정고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반직선 딱 주어지고 이렇게 하고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정답이 이거였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시초선 여기 하고 50도면 답을 이렇게 썼어야 됐었어요.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실제로. 자, 각은 시점을 일치시킨 두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인데 시초선에서 동경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로 정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각도를 쟀을 때 50도고 이 각을 세타라고 표현한다면 플러스 50도 그리고 몇 바퀴 차이 앞으로 이 표현은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360n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얘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 310도에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또 플러스 360n이 들어가야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토대로 두 동경의 위치관계와 사분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일단 두 동경의 위치관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사분면을 우리가 나눌 줄 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줄면 안 돼. 절대로. 아까 전에 네가 질문했던 지수함수 문제는요. 제가 때가 되면 풀 때가 와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거 여기 푼 애들 한 명도 없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그거 푼 애들 내가 질문하잖아. 한 명도 몰라. 진심으로 장담할 수 있어. 여기 그거 숙제를 했거든. 얘들 그 문제 제대로 몰라. 그냥 대강 푼 거야. 나도 그걸 알아. 그런데 구태연하게 태클을 안 거는 건 지금은 진도와 기본 문제에 집중할 때여서 그래.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치를 가지지 않는 이상 꼼꼼하게 천천히 한 번에 끝내는 것보다 빠르게 두 번, 세 번 하는 게 학생들 성적에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배우면 저걸 까먹어요. 여기 단언컨대 네가 그 질문한 거 있잖아. 문제 냈잖아. 한 명도 못 풀어. 나 장담할 수 있어.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요. 자, 여기 일사분면을 가볼게요. 일사분면에서요. 우리가 이제 요 각도를 사분면에다가 옮겨 놓을 건데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각을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초선은 움직이지 않는 반직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수학하시는 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반직선을 원점을 기준으로 X축 양의 방향 요것을 시초선으로 잡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동경이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각을 만들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일사분면을 한번 살펴볼까? 일사분면. 일사분면은 여기 시초선에서 어디까지 가는 게 일사분면이야? 여기까지 가는 게 일사분면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 동경이랑 시초선의 각도는 몇 도예요? 90도지? 그래서 일사분면은 각이 어떻게 되느냐? 일사분면의 각 세타1이라고 그럴까요? 세타1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다라 그러면 빵점입니다. 선생님, 동경이 이렇게 있어야 이 각도가 그렇게 되잖아요.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볼라. 모르죠? 그러니까 0 플러스 뭐라고 써야겠어요? 360도. 근데 도자는 잘 안 쓸게요. 귀찮아서 n 90도 플러스 360도 n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n 정수도 좀 생략할게요. 귀찮아서 그래요. 이사분면을 볼까요? 여기 시초선은 바뀌지 않고요. 0을 기준으로 S축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고 시초선 동경이 여기까지 와야 이사분면이에요. 그쵸? 그럼 얘는 90도에서 몇 도 사이겠어요? 180도 사이겠죠? 이사분면의 각을 세타2라 그랬을 때 얘는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틀리죠?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 플러스 360n이 들어가야 돼요. 플러스 360n이 이렇게 들어가고 플러스 360n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귀에 딱지가 붙을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3, 4분면에 있는 각을 세타 3라고 한다면 아마 180 플러스 360n보다 크고 얘는 뭐보다 작겠니? 90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지, 계속 플러스로 가. 여기가 90이고 180이면 여기는 몇 도야? 270. 270으로 갈 거야. 마이너스로는 잘 안 가요. 마이너스로 가는 표현은 잘 쓰진 않을 거예요.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오겠지만. 오케이? 자, 여기 4, 4분면에 있는 값도 세타 4라고 한다면 얘가 뭐보다 크고 270 플러스 360n보다 더 크고 뭐보다 작다? 360 플러스 360n보다 작다. 등호는 아무 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축은 4분면이 아니에요. 오케이? 축은 4분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 동경이 1사분면에 위치할 모든 세타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1사분면에 존재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지 360n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모든 n의 값을 모든 세타의 값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각은 저런 뜻이고요. 시초선은 이 좌표 평면에서 0부터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게 시초선이 되고요. 동경은 뱅뱅뱅뱅 돌아요. 동경을 동경을 마이너스로도 체크형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돌리는 걸로 많이 계산을 해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음수면 여기서 1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설명을 할 때는 보편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많이 하고요. 문제도 이렇게 많이 풉니다. 오케이?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영어로 무조건 써요. 네? 저기 영어로 무조건 써요. 당연한 거. 뭐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것도 까놓고 360에 플러스 1로 해도 되는데요. 제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수학에서 가장 어이없어 하는 거. 이거를 어렸을 때 우리 학원에도 지금 고3에 몇 명 있어. 어렸을 때 이거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수학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내가 가르쳤다고 치자. 그리고 이런 거를 가르쳤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이걸 가르친 다음 이걸 가르치는데 쌤 얘를 뒤집으면 얘랑 똑같네요. 가르치는 사람이 이걸 창의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창의성이 아니야. 쓸데없는 거지. 근데 어렸을 때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들이 좋은 말을 해주죠. 어머님 아이가 이건 창의성이 아니야. 그냥 쓸데없는 거지. 그렇게 해서 중학교 때를 지나고 고등학교 때를 지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온 지금 고3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오자마자 이거부터 깨버렸어요.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 풀이가 건방져. 자기가 어렸을 때 똑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노력은 안 하면서 하면 잘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살아오거든. 이거 어렸을 때 선생이 잘못 가르치는 거야. 진짜 창의력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안 써도 되고 뭐 이거 어떻게 해도 되는데 이거 그냥 쓰세요. 뭐 이거 n+1가 그 창의력 같은 거 아니야. 이거 뭐 n+1가 하면 창의력이니? 그 망고에 쓰잘데기 필요 없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거를 수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원 운영도 해야죠. 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꾸 창의력 있다고 칭찬해 주니까 애가 건방지고 결국 개 망해서 저한테 오죠. 그게 되게 속상해. 그래서 그런 애들 만나면 다 깨버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대놓고 얘기해. 실력이 형편없는데요? 아니 형편없는 걸 형편없다 그러지. 형편없는 걸 어머님 하면 잘해요. 뭔 개소리야. 그딴 소리 안 해. 아니, 형편이 없는 걸 형편이 없다 그러지. 뭐 형편이 없는 걸 무슨 얘기를 해. 됐어요? 됐습니까? 여기 등호 하나도 안 들어가요. Y축은 4분면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4분면에 대한 걸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뭐에 대한 걸 공부를 할 거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해볼 생각이에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노암기예요. 이거는 저도 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나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하지 절대 외우지 않아요. 저는 내가 외우질 않으니까 내가 강의를 할 때도 학생들한테 외우라는 소리를 안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해낼 수만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다. 오케이? 최선을 둘 다 해봅시다. 1번 X축 대칭이에요. 자,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래요. 그러면 얘를 나중에 두 번째 설명할 때는 2사 분면으로다 3사 분면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처음 하면 그렇게 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좀 죄송하지만 1사 분면으로 예를 많이 들어드릴게요. 설명하기가 가장 쉬워서 그래요. 자, 한 동경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두 동경이 X축 대칭을 가지려면 또 다른 동경은 이렇게 와서 요 각이랑 요 각이 실제로 똑같아야 X축 대칭이 되겠죠. 그쵸? 이해돼요? 자, 두 동경이 X축 대칭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항상 각은 이렇게 재는 거야. 시초선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동경까지의 요 각은 알파라고 하고요. 밑으로 가지 마세요. 물론 마이너스 각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 일단 처음은 플러스 각부터 좀 익숙해집시다. 그럼 두 번째 동경은 시초선에서 여기까지 가는 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승진아, 네가 이 그림을 보면 두 동경, 즉 알파각과 베타각 두 동경에 해당되는 각의 특징이 있겠니? 식을 세울 수 있겠니? 알파는 베타. 아니지. 얘는 각도가 되게 크고 얘는 작은데?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베타가 30도면 알파는 330도죠. 혹시 뭐 보이는 거 있니? 없니? 알파 더하기 360. 아, 뭔가 계속해서 비슷해지네요. 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실래요? 요 각의 크기가 30도면 요 각의 크기도 30도잖아요. 그러면 무슨 관계식이 성립할까요? 이진아, 무슨 관계식이 성립할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러야지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어떤 관계식이 성립할까? 360 적어요. 360도에서 베타 각을 빼면 뭐가 되는 거야? 알파지. 근데 약간 내가 평상시에도 느끼지만 약간 사이코 기질과 조금 또라이 기질이 있는 건 확실해요. 내가 수없이 강의를 하면서 이거를 360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다 라고 하는 애들이 2명, 3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예요. 근데 정답이에요. 360 마이너스 베타가 알파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98%의 애들은 베타를 넘겨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 그래요? 360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맞아요. 어떤 새끼가 틀리다는 거야? 저것도 맞다. 두 각을 합하면 360도인 거 이해돼요? 여기가 베타각, 밑도 실제 베타각이잖아요. 그래서 알파에다가 베타를 돌면 한 바퀴 다 돌잖아요. 이해가 돼요? 네? 아니, 알파든 베타든 시작은 똑같은 점에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 베타를 잠깐 30도로 둬볼까요? 괜찮아요. 그러면 알파는 몇 도예요? 330도겠죠. 여기가 30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파가 여기서 시작해서 330도를 더한 다음 딱 30도만 더 오면 한 바퀴 다 돌죠. 아니야, 괜찮아. 이해가 되니? 오케이? 이해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재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일은 넌 오늘 10시까지 남아서 공부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아.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거야. 나도 알아. 이해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뭐가 빠졌어?
이 율동 플러스 에이 플러스 360. 물론 저 형님 승진 씨의 말도 맞아요. 여기다 n 해도 돼요. 근데 나는 꼭 뒤에다가 이율동을 따로 적는 습관이에요. 꼭 그 뭐 이거 360n 해도 돼요. 근데 쌤 습관이 그래요. 왜? 나는 실수가 많은 새끼였거든요. 그래서 전 제 식대로 갑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거를 진호 씨한테 맡겨볼까요? 두 번째 2번 Y축 대칭 자, 일부러 좀 오버스럽게 그릴게요.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래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와요. 하나의 동경이. 그럼 Y축 대칭되게 그리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게 요 각도랑 똑같습니다. 요게 조금 Y축 대칭스러워 보여. 그쵸? 그러면 알파각, 베타각을 잡을 건데 언제나 시초선에서 반식의 방향으로 각 측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얘를 알파라고 놓죠. 그럼 베타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베타각이 될 거야. 딱 여기까지, 그치? 진호야, 이번에 혹시 관계식이 뭐 보이니? 내가 얘기해줘도 되지만 좀 기다려 볼게. 보이니? 승진아 보이니? 너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80이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 베타각을 이 베타각과 여기 있는 요 각의 크기도 베타잖아요. 그치? 이거 실제 두 개가 똑같으니까. 크기로만 보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에다가 베타를 가면 딱 직선 180도 가잖아요. 그쵸? 이것도 또 설마 180 마이너스 알파는 베타를 보셨나? 괜찮아. 풀기만 하면 장땡이야. 상관없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인 거 이해가 돼요? 얘들아 돌리자. 알파든 베타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각각. 그치?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어쨌든 360도 n으로 정리는 되겠지 뭐.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럼 세 번째도 다시 여러분 두 분들한테 힌트를 드려보죠. 3번.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러면 일치한다라는 의미는 X축과 Y축이 있는데 일사분면으로 계속할게요. 한 동경이 일로 가면 또 다른 동경도 일치니까 나란히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를 알파라고 놓으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가 또 베타가 될 거야. 그쵸? 진호야,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관계식이. 아니야, 괜찮아. 이야기해봐.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이 뭘까?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이 뭘까? 알파는 베타. 빙고. 알파 각이랑 베타 각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똑같잖아. 돌려. 그지? 이게 정답이야. 그리고 우리 돌리는 거 그냥 뒤에 자동적으로 붙인다고 치자. 360에. 대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 플러스 360에. 오케이? 뭐 상관없어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진호씨 이해돼요? 아니야,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혹시 이해 안 되는 게 저거 아니에요? 한 동경은 7바퀴 돌고 한 동경은 마이너스 3바퀴 돌았는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냐고? 두 개 더하면 양의 방향으로 7바퀴, 음의 방향으로 3바퀴 하면 결국 양의 방향으로 4바퀴 돈 거 아니야? 두 개 합쳐놓으면. 두 개를 더하면 그럼 여기가 4겠죠? 뭐 양의 방향으로 4바퀴. 그래서 각각 핑크색이든 흰색이든 몇 바퀴씩 돌았는 건 상관없어. 핑크색이 양의 방향으로 10바퀴, 흰색이 음의 방향으로 3바퀴 했으면 그 두 개를 빼내잖아. 그치? 그럼 뭐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몇 바퀴 돌았겠지 뭐. 오케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됐어요? 오케이? 4번.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에요.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일로 가요. 그럼 원점 대칭이면 또 다른 동경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일직선을 이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원점 대칭이에요. 얘하고 얘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치는 나란히 가는 거고요. 원점 대칭은 원점을 기준으로 하나가 이쪽 방향, 하나는 이쪽 방향 두 개를 이으면 직선처럼 보이죠. 그러면 얘는 이게 될 거예요. 항상 시초선에서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걸 알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방향을 베타라고 합시다. 진호야, 넌 여기서 관계식이 뭐가 보이니? 뭐가 보이십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180. 그거죠. 승진아, 여기가 베타니까 여기 각도 뭐가 될 거야? 아, 거기도 베타. 그러니까 알파에서 베타 각을 빼버리면 딱 직선 180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80. 내가 무슨 율동할지가 이제 이해가 되죠? 플러스 360n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조금 좁긴 할 수는 없겠구나. 왜 이렇게 칸이 부족한 거겠다. 요거 잠깐 지울게요. 5번 뭐 안 해도 되긴 했지만 y는 x 대칭. 그러면 y는 x 대칭은 말 그대로 이렇게 y는 x를 그려놓고, 오케이? 일부러 조금 극악 무도하게 좀 그려볼게요. 여기서 얇게 이렇게 가면 여기서도 얇게 이렇게 와야 y는 x 대칭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편의상 또 여기서부터 여기 멀리 있는 것까지의 각은 알파, 요 가까이에 있는 거를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호서가 얘 관계식은 뭘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90. 그렇지.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90이야. 그래서 야! 외워! 제가 항상 외우라 그러죠? 근데 얘는 외우지 마세요. 플러스 뭘 써야 되는지 느낌이 오시죠?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시험을 보다가 어떤 걸 나한테 쌤, 두동경이 Y축 대칭이 뭐였죠? 그럼 나도 몰라. 그럼 니들이 Y축 대칭하면 머릿속으로 X축, Y축을 그리고 Y축 대게 가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80이니까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야. 나도 이걸 외우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녹화를 하니까 탄력을 받아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면 보세요. 원래 그 로감수도 올려놨어야 했는데 배터리가 없었어. 생각도 못했어. 찍어야 된다. 핑계대지 말고, 그리고 학원이 있어도 끝나시면 넘어오셔서 공부들 하세요. 공부들 하십시오. 부탁입니다. 제발 누가 왜 그 형은 성적이 잘 나왔겠어. 똑똑한 것도 있어. 그 새끼는. 걔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만큼 처먹고 공부한 거야. 걔 동생은 그냥 평범하거든. 그래도 상신에서 평균 98은 넘어. 그럼 뭐 기본은 해놓은 거 아닌가? 기본은 맞춰놓은 거 아니야? 상신에서 평균 98 정도 되면 그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나도 중학교 때 평균 98.6까지밖에 안 갔어. 옆방에 올백 있어. 대성중학교 올백. 근데 나도 공부는 좀 했는데 나도 올백은 맞아본 적이 없어. 나는 실수 때문에 안 돼. 진심으로 안 되는 건 안 돼. 근데 자꾸 누가 뭐 어쨌다는 둥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야, 안 그랬으면 나도 바깥에다 플랜카드 걸었겠지. 뭐 연대 갔다고 뭐 어디 갔다고 지랄대고 안 해. 걔가 열심히 한 거야. 걔가. 그럼 서울대 갔을 때는 왜 안 붙였겠니? 작년 고대 갔을 때는 왜 안 붙였고? 과학고 가면 붙일 거야. 그건 난 내가 잘한 거야. 과학고는 붙일 거야. 걔
과학부 생각하고 있다 그러대. 중3에 그 대성중학교인데 야 너 과학부 생각 있으면 내가 과외해줄게. 그럼 난 과외해주지. 그럼 난 해줍니다. 나 그 돈 안 받아요. 그거는 내 뭐라 그럴까 자부심? 서울대가 내 자부심이 될 수는 없어. 서울대 의대가 내 자부심이 될 수는 없어. 의미도 없고 가치는 좀 있을 수 있겠죠.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그게 내 자부심. 근데 내가 딱 뭐 플랜카드가 붙었다. 그 과학부 플랜카드다. 그러면 혹시나 우리나라 발전에 이바지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나는 그게 되게 소중한 거지. 내가 가르친 애가 서울대 가고 의사 되고 그런 별로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내 과학고는 씨다. 그럼 난 다 해줄 거야. 수원, 수투, 물 저거까지 해야 된다 그래. 물은 물투도 해줄 수 있어. 난 다 해줄 수 있어. 영어도 해줘. 영어는 과학고랑 상관이 없으니까. 영어는 안 해줄 거야. 그럼 난 해주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조용히 공부하세요. 오케이. 자, 각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60분법입니다. 이름이 각도를 측정하는 이름이 60분법인데요. 60분법의 정의는 뭐냐? 어떤 미친놈이요. 이러한 평면에 10십자를 해서 하나의 점을 만들어 놓고 기왕이면 합동인계 주어서 얘를 직각으로 쪼개는 거예요. 어떤 미친놈이요. 나도 역사를 공부하지 않아서 별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 이거를 90등분을 해놓은 거예요. 일정하게 90등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90등분, 90등분 전체가 몇 등분이 됐어요? 360등분이 됐죠? 그래놓고 일정하게 90등을 한 다음에 얘 동그라미 하나 딱 쳐놓고 자 지금부터 원의 중심각은 360도다. 왜? 내가 360등분 했으니까. 근데 처음에 각 만든 새끼가 요거 하나를 60등분 했다라고 치자. 이거를 60등분 했으면 현 시점에서 우리는 원의 중심각이 몇 도였을까? 240도였을 거야. 만약에 어떤 미친 새끼가 요 4등분 된 요거를 120등분 했다고 치자. 120등분 할 수 있잖아. 여기서 120등분. 그러면 하하하 지금부터 원의 중심각은 480도다. 이렇게 됐을 거야. 어떤 미친 새끼가요. 균일하게 잘 쪼갰어요. 그래서 야 씨발 모여봐. 야 내가 이거 이렇게 쪼갰는데 야 우리 다 통일시키자. 어떤 나라는 240등분, 어떤 나라는 480등분, 어떤 나라는 720등분 이렇게 하면 걔네들끼리 모여서 막 연구하고 뭐 할 때 힘들잖아. 그치? 야 우리 씨발 점을 기준으로 똑같이 360등분 할까요? 한 바퀴 돌아가면서 야 이거 내가 공정하게 잘 나눴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 등분에서 360등분 했으니까 한 등분에 몇 도? 한 등분에 1도라고 하자. 그래서 원의 중심각 360도고 자 전 세계로 퍼뜨리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죠. 그래서 얘는 어마운트하고 어카운트 중에서 얘는 어마운트예요. 양에 대한 거예요. 어떤 미친 새끼가 나눠놓은 거거든요. 너 사과 몇 개 있니? 응, 나 사과 1개, 2개, 3개 있어. 이건 어카운트예요. 셀 수가 있으니까요. 그쵸? 근데 어마운트는 양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새끼가 480등분 했으면 우리는 원의 중심각을 480도라고 했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360도가 원의 중심각인 걔를 각도 표현법으로 60분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재미삼아 들어봐요. 누가 물어봤어요. 원의 중심각을 실수로 표현하면 얼마야? 우리는 지금까지 각도에 대한 개념을 어떤 미친 새끼가 아주 예쁘게 자꾸 녹화하는데 욕하면 안 되는데 아주 예쁘게 나눈 360등분을 해서 야 360등분인데 내가 각도를 재봤더니 30칸이야. 오케이 그럼 각도 30도. 우리는 지금까지 각도를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쵸? 그건 어떤 미친놈이 나눠놓은 거예요. 만약에 내일부터 갑자기 어떤 새끼가 자 지금부터 원의 중심각은 240도다 이렇게 바꿔라. 그러고서 아니면 다 죽여버려. 그럼 우리는 바꿀 거야.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이거죠. 궁금해진 거야.
원의 중심각을 절대적인 수로 표현하면 얼마일까? 이렇게 어떤 새끼가 나눠 놓은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수, 각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각을 절대적인 수로 표현했어요. 어떤 새끼가 나눠놔서 야 지금부터 이거 쓰자 이거 쓰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야 쓰자 야 이렇게 그냥 전 세계 공통으로 쓰자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마일이야 이건 약속이잖아요. 이건 약속인 거예요. 피트든 인치든 야 요만큼이 인치야 요만큼이 피트야 피트는 한 발의 크기를 해뭐 29점 어쩌고 저쩌고 이건 약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약속이 아니라 각도 자체를 절대적인 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제일 먼저 다루는 게 원에 대한 중심각, 즉 평면에 대한 중심각이니까 평면에 대한 중심각을 절대적인 수로 나타나면 얼마입니까? 이게 기발차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각도가 뭐지? 시점을 일치시킨 두 반직선이긴 하지만 뭐 직선 선분이라도 상관은 없겠죠? 벌어진 정도라 그랬지? 그래. 그런데 각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천재적인 새끼는 각도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채꼴을 생각해 볼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에요. 그리고 호의 길이를 곡선이긴 하지만 얘를 피면 1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의 길이도 1, 호의 길이도 1이에요. 그러면 저기 제일 끝에서 남는 점을 여기서 이렇게 이으면 얘는 부채꼴이니까 1일 거 아니야, 그쵸? 요 각을 세타 1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를 2로 늘렸어요. 그런데 호의 길이는 1cm로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으면 얘는 부채꼴이 될 테니까 요 각을 세타 2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이번에는 반대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를 2라고 합시다. 그럼 제일 마지막이랑 여기랑 이으면 부채꼴이 되니까 얘를 세타 3라고 합시다. 여쭤볼게요. 어느 각도가 제일 커요? 세타 3가 제일 커요. 왜요? 평이 제일 길어서.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이 1인데 이 새끼는 호의 길이가 1만큼 간 거고 밑에 새끼는 호의 길이가 2만큼 갔으니까 당연히 세타 3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럼 세타 2하고 세타 1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똑같이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 똑같이 호의 길이는 1인데 하나는 반지름이 1인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가 1인 거고 또 하나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거에서 근거니까 얘가 더 작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크기 순서가 세타 2, 세타 1, 세타 3라고 100% 증명이 가능하죠. 각을 반지름과 호에 대한 길이의 비율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반지름이 똑같은데 호의 길이가 늘어나면 각이 커지잖아요. 호의 길이가 늘어나면, 그치? 호의 길이는 같은데 반지름이 늘어나면 각은 작아지잖아요. 나는 각을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로 생각을 해볼 건데 어떤 천재적인 수학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각도 세타라고 합시다. 얘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R분의 L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R은 반지름의 길이, L은 호의 길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늘어나면 분모가 늘어나서 각도는 작아지는 거고요. 호의 길이가 길어지면 당연히 반지름이 똑같대 호의 길이가 길어지면 각도가 커지는 건 기정사실일 겁니다. 그치?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잘 들어. 물리든 수학이든 단위조차도 다 약분이 돼. 물리를 못하면 단위를 보세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단위를 보세요. 단위가 똑같은 거는 다 같은 말이에요. 충격량이든 운동량이든 단위가 똑같으면 같은 의미예요. 수학하고 물리는 단위가 다 약분이 돼요.
길이의 단위 센티미터라고 해볼까요? 센티미터 약분이 되겠죠. 그럼 세타는 여기 남는 단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이 세타는 각이잖아요. 이 각을 영어로 레디언이라고 해요. 기억이 안 난다. 몰라. 레디언 맞나? 예 맞네요. 순간 스펠링이 헷갈렸네. 레디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만든 각을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로 만든 요 각의 이름이 레디언인데 얘가 단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헷갈릴까봐 필요하면 레디언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근데 꼭 쓰는 건 아니에요. 헷갈릴 때만 써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원에 대한 중심각이 계산이 돼요. 반지름이 R이에요. 그리고 얘가 딱 이렇게 삥 한 바퀴 둘르면 호의 길이가 2파이R이죠. 그쵸? 그러면 이 원의 중심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는 R분의 뭐가 돼요? 2파이R 이렇게 돼서 2파이죠. 오케이? 파이 값이 얼마예요? 3.14 1로 랄랄랄라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원의 중심각 크기의 절대수가 뭡니까? 6.28이에요. 뭐 뒤에 더 있긴 하지만 원의 중심각의 크기를 절대적인 실수의 크기로 나타내면 6.28입니다. 원의 중심각의 크기는 6.28이에요. 단위는 없어요. 그냥 크기가 6.28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걸 어떤 미친 새끼가 360등분을 해놓고 야, 한 등분당 1도니까 자 네가 쟀는데 7칸이니 그럼 7도 이거는 어떤 미친 새끼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원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가 뭐냐? 6.28. 실제 정확히는 2파이죠. 얘가 3.14니까 3.14 1호 9의 무리수니까 그치? 왈랄랄라 가겠지만 원래 정확한 세타의 크기는 2파이예요.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원의 중심각의 크기가 뭐냐고요? 6.28입니다. 6.28이에요. 이게 수학에서의 원의 중심각이에요. 어떤 미친 씨발 또라이 새끼가 360도가 각도기도 제곱게 우와 111도네요. 이건 어떤 미친 새끼가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쓰는 거고 천재죠. 각도에 대한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 원의 중심각의 크기가 뭐야? 6.28이요. 6.28 아니야. 그냥 크기가 6.28이야. 크기가 6.28이야. 그냥 6.28. 원의 대박이죠. 천재입니다. 진심으로 천재예요. 내가 녹화 중이라 쓸데없는 얘기는 그렇지만 내가 그랬잖아. 신석기든 구석기든 오스트랄피테쿠스든 우리가 침팬지에서 왔던 신이 창조를 했든 whatever 뭐가 됐든지 간에 전 세계에 역대 우리 조상이 다 우리 같은 새끼들밖에 없었으면 우리는 구석기도 못 맞이했을 거야. 신석기도 안 됐을 걸 우린. 야, 전 세계 애들이 우리 같이 다 띨빵을 우리는 그냥 배고프면 밥 먹자 낚시하고 못 먹었다 배고파 죽고 우린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천재가 세상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천재가 수학을 가르쳐요. 내가 공부를 중간에 포기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나 어렸을 때 천재인 줄 알았어. 해보니까 아니더라고. 알았어. 진짜 천재는 따로 있다는 거. 제가 노력해도 못 넘어. 내가 그걸 알겠더라고. 못 넘어. 어쩔 수 없어. 능력의 차이야. 나도 어렸을 때 날랐다. 근데 천재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겠다 라는 생각을 대학 들어가서 군대 갔다 와서 바로 했어요. 나는 천재가 의사는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천재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지 않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야 원의 중심각이 뭐야? 6.28 평신 360도인데 바보. 우린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죠? 상상조차도 안 했을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정확한 건 360도가 아니라 2파이긴 하지만 2파이면 니들이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질까봐 6.28로 계속 당분간은 밀겠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 호의 길이에 대한 반지름에 대한 반지름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각도를 만들어내는 요것을 이러한 각도를 찾는 방법을 영어에서는 레디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이디언이라고 하고 한국말은 호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쓴 60분법도 존재해요. 그런데 수학과 과학에서는 레이디언을 쓰는 호도법을 쓰는 건 맞고요. 일반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할지 모르겠지만 뭐 디자인을 한다든가 설계를 할 때는 30도라고 써놔야지. 저기에다가 2파이 뭐 16분의 파이 써놓으면 건설 현장에서 싸대기 맞습니다. 이 개새끼 뭔 개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호환 관계되는 각도를 외우셔야 돼요. 호도법에서 원의 중심각이 2파이였죠? 얘는 뭐랑 똑같다라는 의미야? 몇 도랑? 360도. 그럼 얘들아 파이는 180도. 2분의 파이는 90도. 3분의 파이는 3분의 파이. 120. 바보들이랑 하는구나. 3분의 파이 60. 고마워요. 바보 새끼들. 4분의 파이는 45. 이거에서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 아니니? 나 진짜. 6분의 파이는 33. 애들이 헷갈리는 게 3분의 파이가 60도고 6분의 파이가 30도야. 요거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아직 호도법에 대한 건 조금 더 가야 되는 거긴 하지만 쌤이 담배 한 대 피고 올 생각이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할게요. 증명하는 과정 외워야 돼요. 아니요, 이건 제가 신나서 하는 거여서 구태환하게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이거 진짜 천재스럽지 않아요? 일단 이거부터 끌게요.